통합사회 예시문제 6번부터 8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6번 가에 해당되는 권리를 지문을 보고 찾으라는 거죠. 지문에는 그림 정보와 텍스트 정보가 동시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에서 주어지는 지문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죠. 지문은 판단 기준 또는 근거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6번을 답으로 정했으면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는 이유 또는 근거가 지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지문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자, 지문 꼬리 쪽에 보면 인간다운 생활 가능하게 하는 물적 토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존권 관련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거죠. 자, 인간의 생존권은 어느 것과 관계를 가지고 있나 하고 묻는 거죠. 그렇다면 암기된 지식이 없으면 이와 같은 답을 찾지 못하니까 찍어야 하죠. 7번을 보겠습니다. 밑줄 친 니은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억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죠. 자, 지문 기억을 보면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왜곡된 시장 경제 구조를 바로잡겠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시장의 실패를 논하고 있는 거죠. 자, 지문은 오염 물질에 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공부했다면 쉽게 답을 정할 수 있겠죠. 1번 외부 불경제, 그러면 경제 외부 효과 가운데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여기서 외부 불경제에 대한 언급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오염물질이죠. 그래서 답은 1번 쉽게 정할 수 있습니다. 2번 비경합성, 비배제성 특성을 한다. 그러면 공공재에 대한 얘기죠. 공공재 그러면 무임승차가 떠오릅니다. 3번 독과점 형태 시장, 그러면 시장의 이론에서 불안정 경쟁 시장에 대한 설명이겠죠. 4번 정부 시장 개입 실패, 그러면 비대칭 정보 개선하겠다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으나 실패하는 현상이다. 정부 실패에 관련 내용이죠. 5번은 산업자본주의 국가들 자유방임주의 어쩌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사상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답은 누구나 쉽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교과 내용을 제대로 공부했다는 가정에서 답은 쉽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와 같은 어려운 시장 실패 관련 이론을 다 공부하고 실패 유형에 대해서 하나씩 다 이해를 해야만이 이와 같은 문제 풀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글만 제대로 볼 줄 알면 문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객관식 문제 지문은 정오 판단 기준 역할을 하고 답을 정한 그 이유 근거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를 제대로 볼 줄 알면 답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글은 설명문이죠. 그리고 이제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데 발문을 보세요. 니은을 통해서, 자, 니은입니다.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 발생 원인, 그러면 기억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다음에는 원인을 짓겠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보니까 꼬리에 현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상이란 표현, 이것이 문제를 뜻하는 거죠. 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있겠죠. 지문 보면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 원인격이죠.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원인은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때문이야. 그러면 이제 what, how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거야. 어떻게? 법으로. 이렇게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죠. 발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니은을 통해서 해결하겠답니다. 이 문제 원인을 찾고서 이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죠. 전체적으로 why, what, how 관련 개념입니다. 그러면 why와 what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이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죠. 이 원인을 잡을 해결 방안을 이렇게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 진술과 지문 내용을 비교 대조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자, 오염물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지에서 오염물질과 관련된 표현 어느 것과 연결할 수 있을까? 결국은 불경제죠. 뭔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답을 1번으로 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글 성격과 구조 파악 이것 없이 더 쉽게 답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자, 이 지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표현을 빨리 찾아서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염이란 표현이 3번 등장했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 즉 키워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진술을 선택지 비교 대조하는 거죠. 그러면 답은 1번 이렇게 정할 수 있죠. 이게 가장 객관적인 접근법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가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보기에서 고르라 그러죠. 자, 지문 첫 번째 문단 헌법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죠. 그러면 근로기준법 관련 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법을 공부하려 들겠죠. 과연 이렇게 법마저 공부해야만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보기 진술, 지문과 비교 대조해서 살펴보면 답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객관식 문제 풀이 때 비교 또는 대조 프레임을 활용하면 정답률을 높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정답률을 높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풀이 때 선택지 또는 보기 진술을 지문에서 찾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해 보면 정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정답률을 높일 수 있죠. 이와 같은 문제풀이 방식이 객관적 접근이죠. 객관식 문제는 객관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챗GPT가 일러주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 지문은 정오를 판단하는 그 기준 역할을 하죠. 그리고 답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문에 답이 있다는 거죠. 자, 단어나 문장 또는 표현을 서로 대조해 보는 겁니다. 보기, 기억, 가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 미성년자 근로계약에 대한 대리금지랍니다. 자, 가 찾습니다. 근로계약 관련 표현이 나오죠.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쩌고 한다. 어쩌고 한다는 가에 기억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자, 기억에 근로계약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이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세 번째 문단에 근로계약이 있죠. 친권자나 후견인 등에게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이 있으면 해지권을 부여한다. 자, 금지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맞습니다. 니은 나의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자, 업무에 있어 안전과 건강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옳습니다. 이어서 D것을 보겠습니다.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이것이 적당한지 판단하라는 거죠. 자, D것 진술에 수적 열시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연결할 수 있는 지문 내용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문단 물에 보면 사회적 소수자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결해 본다면 과연 뜻이 같을까? 수적 열쇠는 숫자가 적다는 얘기죠. 근데 사회적 소수자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마지막으로 라에 들어갈 내용이죠. 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사용자를 하여금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해야 한다. 자, 라를 보면 근로능력과 교육시간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서 라를 규정해 근로시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면 리얼 진술에는 교육시간 확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리얼 진술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년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서로 비교, 대조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객관적 접근법이죠. 챗GPT가 일러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거죠.